행정법을 사랑하는 남자 이승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체계 최소 1회 이상 들으셨던 분을 대상으로 해서 1, 2, 3이 있는데 1회 들으셨던 분을 대상으로 해서 목차, 행정법 교재의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시험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는데 빈출 부분은 소위 말하는 A급이죠. 빈출이 아닌 부분은 B급, 심화, 기타 이런 부분인데 A급은 정확히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천천히 보시더라도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고 A급부터 먼저 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B급을 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A급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변별력은 B급에서 나온다. 그래서 B급도 고득점 합격하시려면 B급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체계 자료에서 3페이지에 요 표 보신 적 있죠? 행정상 법률 관계, 행정작용이 행해지면 행정상 법률 관계가 행해지는데 이제 공법작용과 사법작용으로 나눈다. 요게 오른편에 있는 게 이제 국가직 기출문제 해설, 성심 해설 목차인데 이 목차에서 제가 이제 빈출 이렇게 해놨어요. 요 파트는 제 1부에 행정상 법률관계와 관련해서 1편 통치행위 등 2편 법치행정의 원칙 등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편 행정법의 법원 이 조리 일반 원칙인데 요게 이제 행정법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행정작용이 성문법도 있지만 불문법이 조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법의 효력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상 법률관계가 있고 이 법률관계가 공법관계, 사법관계인데 이런 파트는 좀 어려운 파트죠. 그래서 심화 파트예요. 빈출 이 중에 이제 객관식에서 빈출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급 빈출은 행정법의 효력이 좀 잘 나오고 그 다음 행정작용이 행해질 때 왼편에서 권력작용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적작용 반대말이 사실행위죠. 그래서 모든 행정법 교재들이 법적 작용에서 이제 일반적 추상적 규율에 해당하는 행정 입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 행위를 설명해요. 그래서 행정 체계에 보면 행정 입법이 있죠. 여기 행정 입법 빈출 파트예요. 그 다음에 행정 행위가 있고 행정 행위가 다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일단 처분에 해당하는 기준을 잡는 것이고 준부터 이제 처분에 해당하는지 견해 대립 있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 행정결정, 부관 행정작용 중에 이제 종대행 규율을 부관이라고 하고 요 파트도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이죠. 주관식 시험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선율 문제 주관식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고 불가쟁력과 하자의 승계 이것도 잘 나오는 것이고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에서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해서 위헌 위법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 취소이다 이런 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시험이나 주관식 시험이나 이제 취소와 철회 잘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 밖에 행정작용이 이런 행정 입법과 행정위가 이제 주된 것이고 행정계획 그다음에 공법상 계약 여기까지가 이제 법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 작용 가운데 법적 작용으로서 대표 선수가 반대방의 의사 합치가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 그런데 서울시립 합창단 무용단 채용 계약 이렇게 공익 목적의 계약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적 작용의 반대말이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 일방적 사실행위가 대집행, 실행위, 철거행위나 비권력적 사실행위,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행정지도나 공표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행위, 제3장의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행정작용의 이제 사전 절차가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가 행정 절차의 행정 절차, 일반법이 행정 절차법이 있고 주관식, 객관식 다 빈출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에서 이제 빈출이고요. 주관식에서 이제 사례로 활용되는 것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에 만들어져 가지고 아직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개별 행정법은 모두 행정작용이 행해지면 이제 국민이 법에 위반을 했을 때 그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 강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에요. 그래서 행정 강제가 여기까지.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 강제금. 여기 목차가 여기 4번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장래 미래에 대한 확보 수단이고, 이제 여기 행정상 강제 집행은 일단 명령을 날린 다음에 의무 불행의 경우에 강제하는 것이고요. 즉시 강제는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처럼 명령을 날리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행정상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이제 대비되는 것이고, 요 전부 다 이제 주관식 사령으로 잘 나오는 것이고, 특히 뭐 대집행, 강제징수 이런 건 주관식 사령에서 잘 나오는 것이고, 이행 강제금은 이제 객관식에서 빈출이고요. 즉시 강제 객관식에서 빈출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행정벌이 이제 전과자 만드는 게 행정형벌, 전과자 안 만드는 게 행정질서벌, 과태료인데 이런 것도 객관식에서 잘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이 이제 이런 전통적 수단으로는 안 되니까 뭐 과징금이라든가 행정조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은 객관식에서 종합 문제로 잘 나와요. 이렇게 행정작용이 행해지면 이제 구제를 하는 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주관식에서는 주로 구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요. 구제에서는 이제 위법한 면허 취소가 있다. 그리고 그 면허 취소 자체를 없애는 소송이 원래 항고소송, 취소송이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손해 이 뭐 2천만 원, 걔는 이제 국가배상이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 돈이 있다. 근데 1,000만 원 세금 부과나 과징금 부과나 얘가 위법하다. 근데 돈을 납부했다까지 나오면 이제 돈을 달래는 소송이 부당이득 반환소송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손해전보에서 손해배상을 먼저 얘기를 해요. 손실보상은 손해배상이 이제 국가배상인 거죠. 국가배상. 빈출되는 파트이고, 주관식 객관식 다 빈출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일 범위 100평, 보상금 액수 1억 적법하다. 그럼 그 돈의 이름이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 이건 공용 수용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실보상은 특히 이제 7급에서 빈출이고요. 간평사 시험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항고쟁송인데, 행정쟁송, 심판과 소송인데 제 교재는 소송의 원칙이라서 이제 소송부터 쓴 것이고요. 요 항고송을 먼저 3조 1호에 있는 것이고, 권력적인 대항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고, 그 다음에 처분이 단순 위법이라면 4조 1호에 이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소송 요건이 대원서 전기 이런 관할 이런 순으로 제가 배열을 해놨죠. 그래서 소송 요건 중에 이제 대상적 격, 원고적 격,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 다 빈출이에요. 주관식, 객관식. 그 다음에 전치주의, 기간 제한, 기간이 요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관식, 객관식 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심리, 본안심리와 관련된 심리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오고요. 판결의 효력이 이제 형성력, 기성력, 집행력, 간접강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관식, 객관식 다 잘 나오는 파트예요. 임시적 구제선이 가구제, 집행정지와 가처분의 준용 여부가 있는데, 요거는 주관식에서 잘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처분이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3조 2호에 이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4조 2호에. 그다음에 부작위당소송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요 두 가지 소송은 취소소송을 준용하는데 취소송과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에요. 차이점. 그다음에 법에 4조에 없는 무명 항고소송이 의무 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식에서 잘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국가배상 법률관계 다설에 의하면, 손실보상 법률관계 다설에 의하면, 그게 당사자 소송이죠. 3조 2호에. 요게 이제 객관식에서 최근에 판례가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객관소송이 이제 민중기관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역시 소송과 차이점이 잘 나오는 거예요. 소송과 차이점. 그것도 이제 9급에서는 빈출이죠. 왜냐면 9급은 이제 강론을 안 내기 때문에 요 행정심판에서 이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5급 공채, 행시라고 하죠. 이런 조금 이렇게 높은 수준의 시험들은 강론까지 다 내는 것이고, 7급도 강론까지 다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격사 시험 가운데 여기 구제, 행정소송과 심판, 행정심판과 소송을 주관식으로 내는 시험이 이제 농사 시험이죠. 행정쟁송법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만 객관식으로 내고 있죠. 제가 이제
예전에 세무사 시험에서 상법이 90%였을 때 제가 행정 소송이 범위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정리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행정소송법 선택자를 한 50%까지 늘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 시험도 역시 이제 25문제이긴 하지만 객관식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강론까지 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에요. 그다음에 행정법 강론은 대한민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하는 거죠. 그게 행정조직법이에요.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이 이제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이제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지자체를 조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이 이제 지방행정에서 하이라이트니까 여기 이제 주관식, 객관식 다 잘 나오는 빈출 파트예요. 빈출 파트. 국가는 이제 지자체의 구성원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을 규율하는 공무원법도 7급에서 이제 빈출 파트이고요. 주관식에서는 다 사례형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별행정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작용을 크게 침입적 행정작용과 근대시대의 경찰, 조세 이런 게 대표적인 침입적 행정작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복지국가로 바뀐 다음에 국가에서 뭔가를 해주는 행정, 그게 급행정인데 급행정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사회보장행정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영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경찰행정, 침입적 행정의 대표 선수죠. 7급에서 이제 빈출 파트이고 주관식에서도 가끔 나오는 영역이고요. 급부행정이 이제 뭔가 해주는 것인데 사회 간접자본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건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공공이 이용하는 공물이거든요. 공물. 그 공물법이 이제 주관식, 객관식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대 자유주의 국가 이념에서 현대 사회적 복지국가 이념으로 바뀐 다음에 약자들에게 뭔가를 해주자. 이 사회보장행정법 영역이고 사회보장행정.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규율하는 행정법이 이제 국토법 등이고요. 그 다음에 공용부담인데 이제 사람이 공용부담하는 게 부담금이고 토지가 공용부담하는 게 물적 공용부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인데 이제 핵심은 요 물적 공용부담, 토지 수용이죠. 토지 수용. 요게 이제 빈출되는 거죠. 손실보상과 연결되는 간평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간평사 시험이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이니까 그게 이제 간평사 시험에 3개의 핵심 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법이 공토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용환지. 공용환지는 이제 옛날에 이제 구도시, 신도시 개발할 때 이제 택지 개발하자, 택지 구획 정리법이었다가 택지 개발하자, 이제 택지로 만든 다음에 뭐 분당 이런 데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교환해 주는 게 구 토지 대신에 신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 그게 공용 환지예요. 요건 이제 구도시, 신도시, 현재는 도시개발법, 신도시개발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용 환권은 구도심, 서울의 이제 명동이나 종로 이런 데 이제 낡았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불량 노후 건축물을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로 짓겠다. 그런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그래서 구도심 정비법이 줄여서 도정법 이렇게 하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구도시 도정법. 이것도 이제 사례로 많이 떠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 공용 환권은 객관식, 주관식해서 좀 사례로 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환경 행정이 중요하니까 환경 행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침입적 행정의 대표 선수가 조세 행정이니까 조세 행정 이제 빈출되는 파트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론의 영역과 관련된 개별 행정법이 800여 개 있는데, 즉 각부 장관별로 예컨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된 세금, 세무행정, 조세행정,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된 토지행정, 여기 물적 공용부담, 토지 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환경부 장관과 관련된 환경행정, 이런데 환경법 이런 법들이 다 있는데 그 고유한 특징을 모아놓은 것이 학자들이 모아서 정리한 것이 강론이고 이런 개별 행정 영역에서도 또 고유한 특성, 예컨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든 공토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전부 법규명령 형식이거든요. 그걸 이제 앞에 모아놓은 게 총론, 총론의 행정입법에서 이제 법규명령 영역, 그다음에 훈령, 고시, 예규 이런 걸 다 모아놓은 게 행정규칙 영역.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국민의 권익에 대해서 외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행정행위. 이게 학자들이 이론화시킨 것이 이제 총론이에요. 이 강론의 개별 행정을 모아서. 예,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는 모든 시험에 이제 공통되면서 각 시험에 관련된 영역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감정평가사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별도의 세 개의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감평사 시험과 관련된 행정법은 개별 행정법이 이제 주된 게 세 개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걸 제가 한 권으로 정리한 게 요 47선, 사례 47선이라고 해서 요 내용이에요. 그 47선에 이제 최근 목차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구성을 할 때 감정평가사 개별 행정법이 이제 토지다. 토지를 수용한다. 그와 관련된 것이 이제 공토법이고 수용이었으면 수용제를 할 때 이제 보상을 해줄 때 표준지 공시가 등으로 이제 가격 산정을 하잖아. 시가가 아니라.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개별지 공시가와 관련된 법이 가격 공시법이고 땅값. 그다음에 이 표준지 공시가 등의 산정의 전문가가 감정평가업자죠. 업자. 그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업을 하는 사람이 업자인데 그 업자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감정평가법이에요. 요 세 개. 요게 세 개가 이제 행정작용인데 이런 행정작용이 행해졌을 때 공토법의 사업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수용직이라든가 공시법의 표공 개공이 행해졌다든가 평가법의 자격 취소 철회, 업무정지, 설립과 취소 철회 이런 것들이 행해졌다든가 이럴 경우에 권익구제와 관련된 행정법이 행정심판법, 소송법, 행정쟁송법이죠. 그다음 구도심 정비할 때 도정법이 가끔 나오고 있고요. 주된 거는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거를 이제 제가 목차화시켜서 행정법의 경우에 먼저 실어놨고 대원소 이런 순으로 심리가 끝나면 판결의 효력, 기속력 이런 순으로 그 다음에 임척구제수단 가구제 이런 순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송 요건이고요. 통과하게 되면 이제 본안심리. 본안심리가 결국 이제 형식과 실질이 다른 행정입법에 위반한 처분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라서 하나가 이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또 하나가 이제 행정규칙의 형식의 법규명령에 위반한 경우. 최근에 22년도에도 떴죠. 그 다음에 하자를 나눌 때 학자들이 네 가지로 성문법, 불문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이 주운의 형절의 하자죠. 13번은 자기우승의 원칙은 일반 원칙이고요. 절차적 하자가 중요해서 절차적 하자 22년에 떴었어요.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의 취소 철회, 부관 문제. 그 다음에 선행행위가 처분인데 취소의 위법인데 기간이 경과했을 때 불가정이 생겼을 때 후행행위에서 다투는 하자 승계 문제. 그 다음에 공정력과 선결 문제. 그 다음에 준 법률적 행정 가운데 신고. 그 다음에 토지 안 줄 때 대집행. 그 다음에 불법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 박탈 과징금. 그래서 이런 대집행이나 과징금은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업인정이다, 수용직이다 이렇게 취소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 그 다음에 행정계획도 감평과 관련이 되고 행정계획은 이제 공용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죠. 얘가 이제 적법일 때 개발자항 교육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 중에 없는데 보상해 줄 수 있냐. 이게 이제 행정법에서 핵심 문제예요. 그다음에 토지가 이제 필요 없게 되면 환매해 주는 거. 91조죠. 여기까지 이제 행정법 영역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개별법에 있는 내용을 행정법 영역에 뺀 것이고 이제 개별법이 공토법 일단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 사조 협제죠. 사업 인정할 때 이제 공공 필요성 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서 작성, 그 다음에 협의, 사조 협체, 수용직의 효과, 손실보상을 먼저 주고 토지를 줘야 되는데 안 주면 대집행.
그다음에 요 수용 체결에 대한 구제수단. 요거 이제 연결된 것이 이제 도정법 쟁점, 이의간평. 그래서 요건 이제 도정법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실어놓은 것이고요. 토지를 가져갔으면 돈을 주는 게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 손실보상이 이제 헌법의 원칙이 있고 공토법의 원칙이 현금보상의 원칙인데 현금 보상해 주려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현황 평가로 하는 건데 현황 평가 예외가 공법상 제한, 공, 무, 불, 미, 토죠. 그래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평가 시행규칙 23조죠. 무, 불은 24조, 미지급 25조, 도로부지 26조, 시행규칙 도로부지 26조 평가 기준. 그래서 얘는 시행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수용제결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요 보상금 있잖아요. 보상금. 이 보상금 산정이 1억이 토지 소유자 을은 이제 요 공토법상의 법령상의 보상 기준에 위반한 처분으로 본안심리에서 보증소의 본안심리에서 위반한 보상금 산정의 예보로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할 때 쓰는 내용들이 요 내용이에요. 반면에 이제 사업시행 자격값도 요 법령에 따른 보상금 산정이므로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보증소에서 형당. 요게 이제 기초 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보증소에서 본안심리에서 쓰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까지 이제 토지의 객관적 가치고 이제 부대적 손실이 일실 손실이 영업 손실 보상. 그다음에 주거용 건축물 특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지 밖의 보상에 대한 것이 이주 대책. 그다음에 죄송해요. 사업 시행지 밖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와 부대적 손실 보상만으로는 이제 만족스럽게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 마을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이제 살게 되면 따당하니까 그 별도 이주대책 단지를 만들어서 토지나 건물을 주는 게 이제 이주대책 수분양권이에요. 사업시행지 밖의 보상이 간접 손실 보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 이제 부동산이 토지 건물인데 가격 시가는 변동하니까 국가에서 만들어낸 정책 가격이 표준지 공시가, 개별지 공시가 그걸 공시해 준다. 그래서 공시가, 표공, 개공. 표공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개공에 관한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표공에 관한 문제가 이제 22년에 떴죠. 표공 조사평가 기준. 그다음에 이제 개공에 관한 문제, 이의신청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가격 산정의 전문가, 표준지 가격 선정할 때 둘 이상의 업자 선정해서 평가,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감정 평가, 사회에 관한 법률, 업자에 관한 법률. 그래서 감정 평가, 법인 등 업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실효성 확보 수단이 이제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격 취소 철회, 설립자 취소 철회, 과징금. 이게 이제 장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 그다음에 과거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 과태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감정평가 설립인가, 법인 설립인가, 감정평가 법인 중에 손해배상 책임. 이게 이제 A급으로 찍었었는데 22년에 떴어요. 이렇게 감정평가 법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빈출되는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또 정리하시면 돼요. 항상 수험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A급부터 기초 단계에서는 정확히 이해해서 쓸 수 있게 자꾸 반복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A급은 다 쓸 수 있게 됐으니까 그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통과해서 이제 B급에 집중해서 B급까지 쓸 수 있게 하셔야 된다. 그래 고득점에서 법규에서 고득점에서 합격할 수 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